네, 학교에서 올림포스 내신 대비로 부교재로 많이 쓰여집니다. 학교마다 수능 어나리시스하고 뒤에 있는 문제를 따로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세 가지 종류 파일을 만들려고 그래요. 일단 앞에 있는 두 문제로 수능 어나리시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본문 1, 2, 3번 같은 거, 그리고 두 가지를 통합한 파일이 또 따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동영상 파일을 봤을 때 반드시 맞는지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올림포스 1인지 올림포스 2인지는 반드시 고민해서 보셔야 되겠죠? 자, 우리 그러면 1강의 첫 번째 문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 people 출발하는 문장입니다. Some people may be on the verge of buying the product.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막 사려고 한대요. 여기 나와 있는 on the verge of 그러면 막 뭐뭐 하려 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막 뭐뭐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의미 이 단어를 하나로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죠. Whereas others may never heard of it. 하지만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걸 들어본 적도 없는 겁니다. 이 글은 참 재미난 문법적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 나와 있는 some people과 others, still others. 자, 다시 그렇죠? others, still others, others 구조들입니다. 여기도 others가 나와 있네요. 칠판을 좀 더 넓게 보시면 순서를 나타내는 고마운 대명사들의 조합입니다. 세상에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고 또 다른 일부들의 others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쭉 가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마지막 still others로 끝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 빨강색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some이에요. 두 번째가 파랑색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대요. others입니다. 그러면 노란색이랑 초록색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그럴 때 still others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 회색을 좋아한다든가 보라색을 좋아한다든가 핑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포함됐다?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약간 암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포인트로 중요한 거는 작문을 할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화살표의 위치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some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others가 나온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이 글은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뭐 많이 어렵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꼭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가시죠. 일부 사람들은 물건을 사려고 하고요. 반면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물건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but do not have any money.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당장에 여유가 없는 사람이죠. While others might be aware of the product. 물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are not yet interested. 관심이 별로 없는 거예요. Others may be interested. 다른 사람들은 또 관심이 있지만 do not at present have a need for the product. 물건에 대한 당장의 여기 나와 있는 at present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묶었습니다. 부사이기 때문이죠. 랜덤한 자리에 나온 부사잖아요. 그래서 at present를 없애면 do not have a need. 당장 이 순간에는 욕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건에 관심은 있지만 당장은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and so forth까지 묶어 놓겠습니다. 줄을 쫙 쳤는데요. 이 문장이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순서 문장사별로 바꿀 수가 없다. 여러분은 한 문장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죠. 한 내용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상황에 따라서 물건을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건을 파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딱 사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갖고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올림포스 강의를 여러분에게 500원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별로 안 비싸네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대학교를 가신 거예요. 대학교에 자녀를 대학에 보낸 엄마 아빠들한테 500원에 팔게요 엄청 싸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님은 그러네요 싸게 싸니까 삽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필요가 없거든요. 혹은 제가 우리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집
어머님들께 막 파는 겁니다. 이건 어때요? 올림푸스 500원이라고요. 이 교재 조만간 되게 중요하고 내신 대비 거의 하게 될 겁니다. 어머님 지금 이번 기회에 500원에 사세요. 그럼 그래요, 어머님은 그 어머님도 그러시겠죠. 그래요. 관심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애가 지금 3살인데요.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어떤 사람한테 팔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금 이 물건을 살 준비가 되어 있고 구매력도 갖추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 좀 더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Marketers need to be aware of these stages. 마케터들은 이러한 단계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be aware of 나왔고요. 그리고 be prepared to act at a proper time. 적절한 시간에 사용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be prepared to act at the proper time. 적절한 시간에 행동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couple who, 자, 관계 부사로 명사죠. 관계대명사로 who가 앞에 있는 커플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y have just bought their first house. 첫 번째 집을 막 산 커플이에요. 방금 결혼하신 거죠. 이분은 will not currently be in the market. 시장에 지금 현재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To buy another large house. 더 큰 집을 위해서, 사기 위해서. 한마디로 25평짜리 집을 샀는데 40평짜리 집을 사러 금방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알아보지 않을 것이다. But very well might be. 나중에는 5년이나 7년 정도 지나서 when, 관계부사 when으로 출발하는 문장 체크. 아마도 그들이 새로운 가족을 시작했어. 즉 아이를 낳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5년에서 7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는 아마 더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장은 안 사겠지만 5년, 6년, 7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집을 샀다는 걸 기억해서 전화를 해보는 거죠. 5년, 6년, 7년 후에. 여러분이 핸드폰을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샀으면 요즘에 전화가 자주 오는 거죠. 왜? 전화번호 핸드폰 바꿀 때가 됐거든요. 자동차를 5년 전에 내가 팔았어요. 그러면 그 5년 전에 팔았던 고객들 명단 갖고 있다 5년 만에 전화해보는 거죠. 여보세요? 예, 김 사장님 새로 모델 나왔는데 지금 차 괜찮으시죠? 근데 바꿀 때 되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 정도면 에쿠스로 가셔야죠.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적절한 때와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구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런 맥락의 글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은데요. 몇 가지, 두세 가지 정도 포인트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여기 관계대명사 who부터 house까지 묶었고요. 관계부사 when부터 money까지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관계대명사는 격과 선행사를 갖고 있는 녀석이라서 무슨 격인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선행사를 갖는다 하였으니 who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설명하는 거니까 a couple, 이거를 선행사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진짜 문장의 동사는 다음 줄에 나와 있는 will not currently be in the market. 당장은 시장에 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누가 있지 못하냐면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선행사인 커플이 있었다는 것이죠. 관계사는요, 이렇게 하늘색으로 적어놓은 부분 있잖아요. 이 문장은 마치 하나의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수식한다고. 꾸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형용사절이니까 기억해 두셔야죠. 근데 또 다른 형용사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도 유명한 누굽니까? 관계부사죠. 관계부사 when을 또 체크합시다.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는 부사라고 돼 있지만 부사가 아니에요. 생김새가 부사죠. 실제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누구? 형용사절입니다. 시간이란 단어가 있네요. time. 그러니까 when이 붙은 거죠. 자, 시험에는 또 나오는 것들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구별 같은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계대명사는요, 플러스로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무슨 문장이라고? 불완전한 문장. 왜냐하면 여기저기서 어떤 격이 있어. 주격이나 소유격이나 목적격. 그래서 주어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어요. 여기 보면 후 딱 가리고 났을 때 have란 동사만 나왔죠. 그러니까 어때요?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주격이구나, 불완전하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격과선행사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뒷문장 플러스 완전한 문장입니다. 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또 다시 한번 따져볼 기회가 있을 거고요. 제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저 좀 더 가서 start a family 다음에 or 보이세요? 세모 병렬이죠. 뒤에 are, 오호 앞에 have 둘이 이렇게 연결. 그래서 병렬 구조까지 체크하면 이 문장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짚어드렸어요. 내신이니까요. 이 지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이쪽에 있는 내용은 많이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중점 들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강의 1번이었습니다. 자, 인간은 역사적이다. 어떤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거나 큰 상을 받았을 때 혹은 과학적이고 엄청난 역사적 발견을 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저는 거인의 어깨 위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인이 있는데 본인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멀리 내다봤을 뿐이다. 그 얘기는 누굴 강조한 거다? 거인들, 즉 그 전에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던 선배들을 강조한 것이죠. 그분들 덕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인터넷 강의, 영어, 공부, 뭐 아이패드, 뭐 여러 가지 전자기구들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뿅! 내서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와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이 글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을 찾아보면 첫 줄에 나와 있는 historical입니다. 역사적인 것이죠.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고 역사 덕분에 만들어졌다. 이런 맥락으로 이 글을 출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한 두어 가지 좀 있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 문법적인 것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Few philosophers would deny that human beings are, to a great extent, historical, that we inherit things from the past, change them, and then pass them on to future generation. 문장 구조에서 이 문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밑줄 친 문장에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 few에다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few는 셀 수 있는 단어 중에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인데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소수의 철학자만이 대절이라고 부인할 것이다. 아주 몇 명, 10,000명, 20,000명이 철학자 중에서 한 둘, 한 명, 셋? 거의 없어. 거의 뭐 거부하거나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할 거냐면 인간이 to a great extent 엄청난 정도로 역사적이다 라는 말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인할 만한 그런 걸 갖고 인간은 역사적이야 라고 하는 말에 욕하거나 그런 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거의 모든 철학자들은 인간을 역사적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잘 기억해 두십시다. 여러분이 체크해 두셔야 되는 문장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deny 라는 단어가 일단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엄청난 정도로 역사적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deny는 거부하다, 부인하다 라는 뜻으로 잘 적어 두셔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과거로부터 여러 가지를 물려받았어요. inherit, change them. 근데 그걸 또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and then pass them. 그걸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전달해 주죠. 이게 바로 역사적인 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죠. 선생님이 제일 핵심적인 단어는 뭐다? 그렇죠? historical 이 단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Languag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언어는 something that we learn and changes as we use them.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고 change, 우리가 씀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아까도 1번 문제 하면서 공부했던 부분이 나와 있죠? 뭐가 나왔어요?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는 뭐 어떤 녀석이라고요? 격과 선행사가 있다. 앞에 있는 something을 꾸며준다. learn이라는 타동사, 배우다. 무엇을? 목적어가 궁금하죠? change, 변화시킨다. 무엇을? 궁금하잖아요. 그게 something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무언가이며 변화시키는 무언가죠.
언제? 우리가 그것을 쓸 때. 우리가 언어를 쓸 때 변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학습을 하기도 하는 무언가. 이게 바로 언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same is the true of science. 그 똑같은 것은 과학에서도 적용되는 바이죠. the same에다 밑줄 쳤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the same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과학의 진실도 그러하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과학의 진실도 그러하다는 똑같은 것은 무엇일까? 사실 한국말로 적어도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과학도 과학이라는 진리 또한 언어처럼 우리가 학습을 하고 배우고 또 쓰면서 계속 변화시킨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언어와 과학을 같이 두고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과 the same을 의역해서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얘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Scientists start 몸으로 시작한대요. 몸으로 시작하냐면 start with a hobby, body of theory. 몸이란 뜻을 갖고 있는 body는 theory란 단어, 이론과 합쳐져서 이론의 몸이니까 이론의 한 덩어리, 이론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거로 시작해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go on 계속 갑니다. either A or B 하기 위해서 either와 or는 함께 가고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투부정사를 함께 연결해 줍니다. 뜻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지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적어드리겠습니다. either A or B죠.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그쵸? A, B 둘 중 하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 A하고 B가 반드시 문법적 구문적으로 대등한 녀석이어야 하죠. 왜냐면 같은 녀석들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ither A or B가 가끔 문법에 나올 때 여기 나오는 or를 and로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either 대신에 both를 쓸 경우에는 A, B 둘 다란 뜻이니까 both A and B라서 뜻이 완전 다르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부먹과 찍먹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둘 다 먹고 싶으면 both A and B는 둘 다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완전 뜻이 다르잖아? 헷갈리지 않지? 그래서 either A or B 구조 잘 보시고 해석으로 돌아옵시다. 과학자들은 이론 한 덩어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either A를 하거나 B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go on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것, 즉 이론을 confirm, 확인하거나 disconfirm, 확인하지 않는 거라서 의역하면 반박하는 거죠. 그 이론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언어처럼 과학은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의역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줄에 보겠습니다. The same is also true of social institution. The same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사회기관들도 또한 그러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the same은 저 앞에 있는 거 똑같이 변화한다, 우리가 학습하고 쓰면서 변한다라고 의역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 제도의 진실 또한 그러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국가, 은행, 교회라든지 기타 등등이 바로 사회기관들인 거죠. 우리 가족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건 사회적인 구성 요소잖아요. 그리고 또 스테이트는 국가라는 뜻이니까 나라도 원래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는 것을 사회적인 제도화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또한 변하기 마련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most of which 문법으로 더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부분의 which는 좀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기 말고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동사 체크를 하겠습니다. are modified form of early practice institution. 그것들은 대부분 그 전에 있었던 관습이나 기관의 modified, 중요한 별표 단어, 변경된, 변화된 형태들이다 라고 문장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언어, 두 번째 과학적 진리, 세 번째는 사회제도 모두가 역사적이라서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라 했어요? historical, 역사적이었죠.
Human beings therefore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인간은 never begin their existence from scratch. From scratch는 아래도 적혀있죠. 우리 교재에 보면 from scratch는 긁어서란 뜻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시작한 적 never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시작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but always within some kind of context. 어느 정도 맥락 안에서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맥락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컨텍스트를 여기 historical에 연결하겠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의 맥락과 상황이라는 것을 좀 다른 단어로 하면 historical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글을 선생님 생각에는 바꿔볼 수가 있는데 원문 자체가 주제 추론이니까 이 글을 바탕으로 이 단어를 비워놓고 즉 컨텍스트나 historical 같은 단어를 비워놓고 단어를 넣어라 라고 하는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혹은 이 둘 중에 한 단어만이라도 빈칸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역사적이거나 이 맥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원래 빈칸 추론 글은 똑같은 단어가 그 안에 없어요. 만약 이게 정답이라고 치면 이 안에 히스토리가 없거든요. 이게 정답이라고 치면 컨텍스트라는 게 위에 없겠죠. 물론 여기 컨텍스트니까 이걸 지워놓고서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니까 핵심적인 단어,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역사, 즉 앞과 뒤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으로도 예상하는 바입니다. A context that change 변화하는데요. Sometimes radically 때때로는 within a single generation 딱 한 가지 세대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변하게 되는 그러한 특징 이렇게 대절 관계대명사로 묶어두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관계대명사 컨텍스트니까 여기 s가 붙었어요. that은 뭐다? 관계대명사. 뭐라고요? 격과 선행사. 격과 선행사가 있다는 거죠. 선행사를 이 자리에 넣어주세요. 단수? 맞아요. change s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맥락인데 때때로 radically 엄청 급진적으로 언제? within a single generation 딱 한 가지의 세대 안에서도 빠르게 변화한다. 이렇게 맥락을 보셨습니다. 자, 내용은 제가 해석해드리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반복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문법적인 포인트를 하나 잡아두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칠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보면 most of which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most of which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에 most가 주어고요. 뒤에 동사가 are 이 녀석입니다. 이 문장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장의 범위는 the same부터 여기까지 문장인데요. 앞에도 또한 동사가 있을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is. 그리고 주어는 여기입니다. 문장 두 개예요. 근데 문장 두 개가 붙었는데 뭔가가 없죠. 네, 요 앞에도 접속사가 없고 두 번째 문장 앞에도 접속사가 없어요. 중간에 빼기 같은 저 녀석이 있으니까 뭐 접속사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근데 접속사 역할을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미리 적어놓은 which라는 관계대명사죠. 자,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칠판 이쪽을 한번 보면요. 주어 동사 문장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접속사가 필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초딩 같은 문장이잖아요. 난 널 좋아한다. 넌 나를 싫어한다. 바보 같잖아요. 난 널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이게 맞는 문장이지. 근데 이 접속사 자리 대신에 또 다른 문법적인 용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다? 관계 대명사죠. 근데 우리 관계대명사 여러가지 용법 중에서 저렇게 most of which처럼 대명사가 나와 있는 혹은 대명사와 함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구조죠. most of which 혹은 most of them 그 다음 동사가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콤마 나와 있으면서 앞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죠.
여기 나와 있는 most를 부정대명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런 문법 용어까지는 깊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다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어 동사하고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있다면 정답은 대명사가 돼야 한다. 왜냐? 이런 대명사가 그냥 나올 수 있지만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이 문장과 뒷문장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공식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접속사가 없을 때는 most of which처럼 쓰여져야죠. 근데 만약에 접속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명사인 most of them을 적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의 난이도 정도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수준 학생들한테 물어볼 확률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문법적인 내용이라 함은 결국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는 그 범주를 따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두시면 좋다는 거죠. 동시에 이 부분은 한국말로 해석을 해갖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접속사와 문장의 영역 그리고 대명사와 관계사의 구별이라는 면에서 매우 교육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 언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대로 공부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쉽다! most of which로 외우세요. 우리 학교 좀 어렵다! most of them으로 바꾸고 접속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since 같은 접속사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사회과학적인 그런 사회적인 제도도 이렇게 맞기 때문에 대부분은 초창기에 그 전에 있었던 제도나 관습들의 변경된 형태들이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혹은 여기 since가 없다 쳐도요. 그 여기 나와 있는 and나 그래서 같은 접속사를 넣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저 앞에 나와 있는 which는 틀린 구조입니다. 즉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them으로 써줘야 된다. 저 부분들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부분이 이런 법칙과 같은 거니까 영어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아까 있었던 1번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내용도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2번까지 했고요. 3번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글은 인간의 기억력에 관한 글. 우리가 뭔가를 까먹잖아요. 근데 실제로 까먹는 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머릿속 어디에 두었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번 보면요. 웬만하면 잘 없어지지 않고 공부하면 기억이 난대요. 근데 우리 시험장 가서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아는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잖아. 근데 그거는 실제로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지. 여기 보면 공공도서관, 이제 public library가 나옵니다. 우리 그냥 공공도서관이라 생각하지 말고 서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뭐 비디오 렌탈숍, 혹은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자주 팔리는 거, 혹은 자주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앞에다 두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신제품, 혹은 베스트셀러 앞에다 두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찾고 내가 많이 기억하고 써먹었던 것들은 앞자리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주 보지 않는 것, 혹은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한 번 보고 말았던 건 저 멀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 중학교 3학년 때 혹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던 친구의 이름은 잘 기억을 하지만 조금 더 옛날이었던 중학교 1학년 때 옆반 담임 선생님 이름?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척 이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주 못 만나니까. 그냥 뭐 삼촌 했지 삼촌 이름을 잘 알지 못한다고요. 언젠가 들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자주 봐서 기억나야 된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차근차근 보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metaphorically 출발하겠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기억력은 is like a public library that organizes books according to their predicted popularity 라고 나와 있죠. 동사로 나와 있는 is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관계사 또 that으로 출발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대수로 쭉 이렇게 읽어보면 예상되는 인기도에 따라서 책들을 조직하는 대중의 도서관과 비슷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빈번하게 체크아웃 되어지는 책입니다.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한 번은 좀 알아두고 갈게요. frequently라고 적혀 있잖아요. 빈번하게 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checked out books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부사, 그 다음 pp, 그 다음 명사 이렇게 연결되는 영어의 쌍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사가 처음 나와서 빈번하게라고 나와 있고요. 체크드, ed 되어지는 책들 이렇게 되는 거죠. 빈번하게 대출되어지는 책들입니다. 돌아오시면 That is popular books. 예를 들어 댄 브라운의 블록버스터. 댄 브라운의 유명한 책은 다빈치 코드입니다. 외국으로 따지면 뭐 김진명 같은 사람, 책이 많이 팔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popular book들은 will be made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용 가능하게 된다. 여기 보시면 will be made available 나와 있죠. 원래 make하고 available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칠판 이쪽 볼게요. available 무슨 뜻이에요? 이용 가능한. 효용사죠. 목적어를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맥락상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오형식 타동사 문장이었던 거죠. 근데 얘가 능동입니다. 수동이 되니까 목적어를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비동사 pp가 됐죠. be made. 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갈 곳 없는 효용사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대로 아래 내려와 있는 겁니다. 이대로. 그래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다시 쭉 돌아보면 특별한 스페이스, 특별한 공간 주변에서 이용 가능하게 만들어지겠죠. Near the entrance of the library. 도서관의 입구 주변에. 그래서 이 자리에 available 이라는 효용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체크아웃이 되는 책들은 이용 가능하게 되어질 것이다. 어디 주변에? 도서관의 입구 주변에 있는 특별한 공간에서. 왜 그럴까요? 밑줄 친 보라색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기 때문에 보라색 부사로 표시받습니다. To make it easy for members. 멤버들이, 즉 도서관의 회원들이 to find them. 그 책들을 찾는 것을 쉬운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쉽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적혀있죠. 이 부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칠판을 좀 한번 볼게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시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타동사, 목적격 보호까지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것을 쉬운 상태로 만들어줬다. 효용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시 무엇이냐면 저 뒤에 나와 있는 to find them 이렇게 엄청 긴 단어, 세 단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수로 짧게 해준 거예요. 한마디로 가짜 목적어였던 것이죠. 근데 이 저 아래 있는 거는 진짜 목적어라고 적어 두셔야 돼서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반드시 it과 투부정사 이 관계에 있음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앞에 나와 있는 for members 얘를 괄호로 묶어 두시고요. 이 for라고 적혀 있는 것은 바로 의미상의 주어로 적어 주셔야 되죠. 자,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의 의미상의 주어냐? To find them. 그것들을 찾는데 누가 찾느냐면 멤버들이 그것들을 찾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멤버들, 즉 도서관의 회원들이 빈번하게 대출되는 책들을 찾는 행위를 더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도서관 앞에 있는 특별한 공간에다가 책들을 놔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책들을 이용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맥락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문장 구조를 좀 어렵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 읽어두시고요. To make it easy for members to find them. 그리고 각각 지칭하는 바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To make it easy for members to find them. 그러면서 이 부분을 두세 번 읽어두시고 그리고 또 형태까지도 혹은 틀까지도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도식화 시켜놓아 있는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To make it easy.
얘는 동사 아니고요. 부사적인 용법에서 그 녀석이 일부였어요. 그리고 나와 있는 it은 가짜 목적어니까 진짜 목적어 둘을 연결해 두면 되겠습니다. For members,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는데 이 주어는 실제적인 주어가 아니라 의미상, 이 find라는 동사, 찾다라고 하던 개념에 실제적인 주어인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누가 찾냐는 거죠. 그 찾는다는 거에서 멤버가 바로 찾는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tham을 볼까요? 복수의 명사입니다. frequently checked out books. 우리 교재의 주어였죠. 빈번하게 대출된 교재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도식화 시켜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가목적어가 투부정사로 같이 쓰였고요.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나와서 보충 어구가 됩니다. for 플러스 목적격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그쵸? 이 구조하고 이 구조 둘 다 똑같이 생각해 두셔도 문제 없고요. 우리 교재만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네. 위에 있는 거. 만약에 뭐 어려웠어.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싶어. 그럼 아래에 있는 구조까지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조금 복잡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장으로 연결하시죠. 대조적으로 in contrast. 근데 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 노벨 문학상에 빛나는 헤르타 뮬러라는 사람의 책들이죠. 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의 책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근데 이 책의 덜 유명한 책들이죠. 그 다음에 the ones rarely checked out. 그러면서 밑줄 친 문장을 보시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nce는 대명사가 되죠. rarely 거의 부정어예요. 좀처럼 과거에 대출된 적이 없었던 책들인 거죠. 이런 책들이 will be placed in the back of the library. 도서관의 뒤쪽에 놓여지게 될 겁니다. Because of the environment being thus reflected in memory.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어서 좀 연결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because of는 전치사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 아까도 봤던 being reflected는 앞에 있는 명사인 환경을 꾸며주게 되는 거죠. 우리 머릿속의 기억에서 반영되게 되는 환경 때문에 우리는 결국 we can use our memory. 투부정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을 써먹게 되는 것이죠. To make inference about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기 위해. 그쵸? 에 대한 추론, 즉 환경을 추론하기 위해서, 이 주변을 알기 위해서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we can infer,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는 infer, 할 수만 있게 되죠. infer 하게 되는데 뭘 하게 되냐면 대절을 하게 됩니다. The more frequently we retrieve an item from memory, 우리가 기억에서부터 물건을, 어떤 아이템들을 빈번하게, 좀 더 빈번하게 회수하고 기억해내면 할수록 the more often 우리는 더 must have encountered in the past, 과거에 더 많이 만났었음이 틀림없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문장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어떤 사물이나 사건 같은 것, 혹은 사람의 이름, 얼굴 같은 거를 더 빈번하게 자주 생각하고 회수하면 회수할수록 더 자주, 종종 우리는 과거에 그것을 만났었음이 틀림없는 것이지요. 즉, 자주 보면 우리가 자주 보았으니까 과거에 만났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된다. 자꾸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맥락으로 마지막 결론 지은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이 조금 위에 있는 내용과 생뚱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보기 싶으면 첫 문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비유적으로 따진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기억력이 어떻다. 도서관과 같아서 도서관에 사람들이 자주 보면 자주 볼수록 더 인기 있는 것들 혹은 인기 있는 책들을 더 많이 앞쪽에다 내비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자주 보게 되면요, 그것을 여러 번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유행가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유명한 책이나 뭐 배우 같은 사람들 혹은 이런 사람들도 인기 있는 거는 자주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맥락을 봤을 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조금 연결성은 좀 떨어지는 글이라고 봅니다.
마무리를 한번 져볼까요? 이 글의 유형 자체가 제목 추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인간의 기억력에 대한 비유로서 도서관을 들은 이 부분 앞에까지, because of 앞에까지. 그리고 나서 뒤쪽에서는 새롭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뇌와 기억력이 작동하는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논리적인 구조로 봤을 때 in contrast와 아래쪽에는 for example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 연결사 추론 문제로 가장 쉽게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문법적인 건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마지막 문장, 이 문장도 어찌 보면 빈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구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must have pp는 뭐뭐 했었음이 틀림없다 라는 구조니까 우리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뭐 했었음이 틀림없다. 우리가 과거에 그것을 여러 번 만났었던 것이 더 분명하고 자주 만났었을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강에 있는 내용 3문제를 진행했고요. 내신 대비하는데 꼭 도움을 받고요.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질문하고 선생님이 나눠준 추가적인 자료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교재들로 문제를 꼭 반드시 풀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